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장 김용욱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강남기법 그다음에 강남기법 차트가 거꾸로 됐을 때 고점에서 공매도 기법 이제 두 가지 기법이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장 기법 중에 또 매수 기법 중에 신고가 기법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가 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책에 뭐 실전 공매도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차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차트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엄지 차트, 그 다음에 횡보 차트, 그 다음에 양지 차트. 자, 세 가지를 제가 분류합니다. 세 가지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종목은 하이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브. 자, 하이브를 보면은 자, 차트를 제가 죽음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차트 이렇게 역배열. 자, 여기라 이렇게 여기 정배열, 역배열. 자, 여기를 제가 실전 공매도 책에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즉 여기는 누구라도 들어가면은 안 된다. 제가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이 조조를 계곡에 유인해가지고 전멸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라도 들어가면은 전멸되는 자리. 자, 이런 자리를 제가 엄지 차트를 합니다. 엄지 차트. 절대 매수 금지. 반대로 이제 공매도는 되겠죠. 이제 공매도고 절대 이렇게. 자, 차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엄지 차트. 반대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저 차트를 양지 차트. 자, 양지 차트라고 합니다. 양지. 그러면 엄지에서 여기서는 절대 사면 안 되죠. 그리고 항상 햇빛이 비치니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잖아요. 여기는 햇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다 죽는다. 주식도 누구라도 사도 죽는 자리. 여기가 양질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행보 차트라고 하는데 계력 차트라고 표현합니다. 계력. 자, 계력이란 차트인데 계력이란 뜻은 닭갈비란 뜻이죠. 그 삼국지에 보면은 양수가 조조가 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후퇴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어떻게 진퇴양난에 이제 빠졌을 때 안고를 계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양수가 그걸 눈치채고 다음날 참모회의 할 때 우리 철수하자 이래가지고 조조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알게 돼 자기를 읽었다 해가지고 양수를 결국 사지에 보내가 죽입니다. 이제 거기서 계력이라는 게 연계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럼 종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양지 차트, 엄지 차트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크게 당하지 않는다. 현재 이마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마트 차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엄지 차트, 즉 21선이 주가보다 11선, 5일선이 주가보다 항상 위에 있을 때 여기는 계속 빠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끝없이 빠진다. 둥근 공이 떼굴떼굴 계속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길게 빠지는 자리,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공이 떼굴떼굴 돌다 여기가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그죠? 여기는 엄지 차트, 현재는 양지로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서는 절대 매수 불가 자리, 여기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양지, 엄지 차트만 잘 알아도 크게 손실이 나지 않는다. 하나 차트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가 양지 차트에서 이렇게 여기 반대로 공매도 자리죠. 거꾸로 보면은 강남 자리고 여기가 거꾸로 저번에 시간을 공부했던 공매도 자리, 좋은 공매도 자리. 그리고 이렇게 쭉 빠지는 엄지. 여기는 싸다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됐을 때만 매수해야 된다. 현재는 차트를 보면 행보하고 있잖아요. 행보. 이거는 이제 양지도 아니고 지금 엄지도 아니고 이렇게 행보 차트, 계력 차트. 쉽게 말하면 닭갈비, 실속이 없는 차트다. 자, 행보 차트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위로 가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탄력적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만약 지수가 안 좋다든지 이 종목이 좀 실적이 안 좋든 악재가 생긴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손절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긴
길면은 길수록 하락폭이 길게 놉니다. 짧으면은 짧게 놓고 길면은 길게 놓고 그래서 위로도 잘 안 가려고 밑으로도 잘 안 가는 차트 이런 것은 계력 차트라 하는데 행보 차트라 하는데 그 메리트 없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는 한 세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음지, 양지, 그다음에 행보 차트. 자, 이렇게 분류하고 하면은 자, 거기서 절대 행보 차트나 그다음에 음지 차트는 매수 안 하면은 큰 손실을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자, 저번에 강남 기법 그다음에 고점에서 공매도 기법 두 가지 설명했죠. 또 앞으로 차차 제가 기법을 대입장 기법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고가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신고가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든 아니면 세력이 들어왔든 아니면 장 흐름에 의해서 그런 종목이 신고가가 나왔을 때 왼쪽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주식은 위로 오르려 할 때 왼쪽에 저항이 없어야만 탄력적으로 많이 갑니다. 만약에 매물이 있다 하면은 10%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정도 들어간다 올릴 때 이렇게 신고가 나왔을 때는 10% 오를 때 한 10억 정도 하면 10% 팍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고가 차트에서 큰 시세가 난다. 그러면 신고가 차트는 6개월 신고가 이상 보면 됩니다. 자, 6개월 이상 차트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년 신고가, 뭐 2년 신고가,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가 제일 좋겠죠. 현재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월봉에 보면은 이렇게 주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역사적인 신고가 나온 거죠. 그럼 이런 역사적인 신고가가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뭐 레인보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량. 그래서 항상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주시를 하고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 수익률이 100%, 200%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금량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5,000원대에서 10,000원 이상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2차 전지를 이렇게 해서 주봉에 보면은 일단 10,000을 넘어가니까 탄력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주시를 해야 된다. 역사적인 신고가, 이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 때만 신고가 놉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 근처에서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뭐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리는 좀 뭐랄까 세력의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리고 현재 보면 기관이 외국인 팔아도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실적이 좋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샀을 때 신고가 매매가 쉽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JB금융지주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주봉은 이렇고, 주봉은 이렇게 신고가 나왔죠. 한 9,500원, 9,000원. 자, 월봉.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이렇게 신고가 놓으면 여기를 엄청 주시를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이런 종목을 노려야 되고, 그럼 여기 요 부분이 좋은 자리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좀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 차트는 거래량을 보고 잘 현재 위치에서 위에는 아래는 잘 파악해 봐야 되는데, 자, 다우 데이터를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우 데이터 보면은 주봉 이렇습니다. 자, 주봉에서 이렇고 일봉 이렇고, 자, 다우 데이터 보면은 여기 저항이 있을 때, 여기는 지금 저항이 있습니다. 주봉에 보면은 저항이 있을 때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반드시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음봉이 넘으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준다면은 이렇게 준다든지 하면은 여기서 더 못 갑니다. 그래서 주가 위치에 따라서 거래량이 어떤 데는 거래량이 늘어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주가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있을 때는 거래량이 늘어야만 주가가 간다. 이렇게 거래량 저항이 있는 데서 거래량이 죽으면서 음봉이 놓고 이렇게 추세가 끊기면은 하락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보고 딱 공매도를 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역사적인 신고가 나서는 보면은 이런 데 보면 거래량이 죽습니다. 자, 거래량이 죽고 위로 튀고
자,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만약에 이게 매물대가 이렇게 저항이 있었다면은 이런 거래량 같으면은 거의 이렇게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매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항이 있을 때는 거래량이 죽으면은 매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역사적인 신고가, 뭐 2년 신고가, 그렇게 신고가에 나왔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은 반대로 매도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죽으면서 다시 위로 갔죠. 또 여기서도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줄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현재 여기서도 보면은 만약에 이게 저항이 있었다면은 매물대가 요 1년 매물대가 있었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줄면은 주가가 이렇게 끊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다시 위로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고가 근처 매물대 있을 때 거래량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고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매도 시점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죽으면은 매도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저항돼서 이렇게 거래량이 죽는다면은 매도를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기법은 이제 이렇게 신고가 나왔을 때 양봉이 나왔을 때보다는 약간 조정을 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자리.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이제 기관 외국인 이제 같이 보면서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살 때 있습니다. 다 살 때도 있고, 아니면은 기관은 안 사고 외국인이 살 때도 있고, 외국인은 매수는 안 하는데 기관이 살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살 때, 자, 이 종목 보면은 JB금융지주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는 여기서는 보면은 양매수, 그럼 요 위에 올라와서는 보면은 기관은 파는데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더 삽니다. 자, 이러면은 신고가 근처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매수 시점은 요 부근에 요 부근, 요런 부근, 충분히 사볼 수 있다. 자, 매도는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것도 이런 자리에서 요 부분에서 수급을 보고,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대행주가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양매수일 경우 많습니다. 수급을 보면 아까 보세요. 그러면은 양매수일 때 여기서도 요 부분에서 수급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양매수, 아니면 특정한 기관이 외국인 압도적으로 사고 있다면은 여기서 사보는 거죠. 요 부분에서 사보고, 만약에 추세가 끊기면 매도한다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도 위로 가게 되면은 이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 그리고 지난 차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차트 아니고 현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자, 이런 경우도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다. 그리고 실적은 뭐 뒷받침 안 돼도 올해 제일 핫한 종목, 연초에 제일 핫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했죠.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래 거래가 죽잖아요. 아까 다우 데이터도 공부해봤습니다. 자, 금량도 같이 공부해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적당히 매수를 들어가고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말은 매도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데 저항에서 거래가 중다? 그러면은 매수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신고가 나왔을 때는,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거래가 죽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거래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 사고 손절은 적당하게 이렇게 정하고, 왜냐하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신고가 기법은 손절을 안 하면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손절가를 딱 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걸 정하지 않고 하면은 손실폭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요런 부위, 요런 자리. 그 다음에 차트를 보고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재 같은 경우는 JRP 같은 경우가, 자,
JIP 같은 거 보면 주봉, 자 역사인 신고가 나왔죠. 월봉도 마찬가지고. 예. 자 이러면은 여기서 요 주위에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는 이제 요렇게 요 부근 요 부근에 매수를 하고, 손절은 이런 자리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개인은 매도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외국인이 매수, 그 다음에 기관도 약간 중간중간 매수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기관이 매도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사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 매수하는 겁니다. 이 기법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여기서 기다려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제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10% 오를 때 100억이 들었다면은 여기서 10% 올리는데 10억 하면 이렇게 쭉쭉 뻗어갑니다. 위로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다시 뭐 본전 근처 온다면 수수료 남는 세는 정리해비고 이렇게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매도는 이제 신고가 매수는 잘 했을 때 매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또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힐라홀딩스 보겠습니다.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리포트도 봐야 되겠죠. 우량주니까. 자, 힐라홀딩스 보면 리포트가 좋게 놉니다. 그리고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주봉은 매물대 있지만은 그래도 월봉에서 보면 일봉에서 보면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항상 이런 종목은 요 부분에 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에. 그 따라가서 매수가 아니고 뭐 특히 여기 눌러줄 때라든지 요 부분에. 그리고 수급을 잘 계산합니다. 그럼 보면은 이렇게 개인이 매도해야 됩니다. 개인이 매일마다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수급이 압도적으로 기관도 한 번 더 주고 들어오고 외국인 들어오고, 그러면은 요 부분에 사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현재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행보 또는 상승으로 간다면은 휠라홀딩스 같은 거 JIP 이런 종목이 계속 놉니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고 밑에 있는 종목보다는 신고가 종목이 수익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상승장했을 때는 지수가 신고가 매매가 수익률이 좋다. 그렇다고 신고가라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이렇게만 올라왔다는 것은 이 회사가 실적이 좋다. 그리고 기관의 외국인 수급이 그동안에 좋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이제 급락이 잘 안 놉니다.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안전하다.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자, 매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종목은 쭉 보고 이제 계속 추세를 봐야 됩니다. 자, 매도는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자, 레인보우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있잖아요. 신고가 나가지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상 5일선을 안 깨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그럼 하나 금량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차트지만은 자, 금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올라올 때 한번 보세요. 일산이 신고가 나와서 이렇게 거래가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은 즉 신고가에서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매도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매물이 있을 때 거래량이 죽으면은 하락한다. 자,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은 자, 종가상 5일선을 깰 때 자, 이렇게 금량 같은 게 이렇게 됐을 때는 5일선을 깰 때 여기가 매도. 어찌될까리 요런 날에 매도.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는 종가상 이게 매도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같지만은 여기 한 매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제 매수는 안 되겠죠.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은 5일선을 종가상 안 깨면은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완만하게 상승할 때 주가가 이렇게 다우 데이터 같이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할 때는 이런 경우는 5일선이 20선 돼도 크로스 날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5일선이 21선 되돌아날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점 매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각도가 또 신고가 나가지고 각도가 한 45도. 요거보다 이거는 좀 만만하잖아요. 그죠? 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은 5일선이 11선 되돌아날 때 매도하면 된다. 자, 예를 들면 한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이런 종목 처음에 보유했다면은 매도도 잘 해야 됩니다. 매수도 잘 해야 되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좀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5일선이 11선 되돌아날 때 요 부근, 요 부근에 매도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매도 방법은 레인보우 같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종가상 5일선을 깰 때, 그러면 매도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JB금융주점에는 이런 종목 신고가나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각도가 45도 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5일선이 11선 되돌아날 때 이렇게 만약에 끊긴다면은 여기가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신고가 나와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중간에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왕 수익 났다 하면은 이렇게 좀 더 가져가는 게 맞다. 자, 매도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고가 기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